네, 요약해 보겠습니다. 일단 최동욱 전 총장 혼외자 사실인 것 같다고 검찰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과연 이런 판단 어떻게 봐야 될까요? 또 청와대가 감찰을 쭉 했는데 이거 정당했다는 수사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역시 반론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사실관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것 다른 것보다 제일 먼저 최모 군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아들이 맞는 것 같다. 왜 그렇게 검찰은 판단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은 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아들 최전 군이 최모 군이 사실상 아버지가 맞다라고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검찰은 얘기를 하면서 네.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고 보니까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제 전제를 깐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네. 사실관계를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런 과정에 이제 검찰이 DNA 검사를 안 했으니 우리가 100% 자신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볼만한 기록이 있다면서 공개한 건데 몇 가지는 전혀 새롭게 나온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에서 확보한 증거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요. 네. 거기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임신했을 당시에 네. 산전기록부에 남편 칸에 네. 성함이 이름이 이제 최동욱 전 총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임신 중에도 양수 검사를 하는데 동의서에 최동욱 전 총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요. 이제 자, 저 두 번째 보호자 칸에 최동욱이라고 쓴 것은 그냥 컴퓨터로 쓴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그렇죠. 썼다면서요. 예, 본인이 서명을 한 겁니다. 최 전 총장이 직접. 아, 그러니까 최동욱 전 총장으로 보이는 누군가가 직접 손으로 썼다. 네, 그렇습니다. 필적 감정이 어땠다 그런 것까지는 얘기 안 했죠. 예, 거기까지 아직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최 전 네. 총장의 이름이 적혀 있는 서명서가 있었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아들의 학적부를 보니까 아버지 칸에 최동욱 전 총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세 번째는 작년 9월 달에 언론 보도가 처음 나올 때도 있었던 얘기인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새로운 거네요. 그런데 자, 어떨까요? 산전, 어떤 여성이 아이를 낳기 전에 기록부에 남편 칸에 이렇게 이름을 써놓고 양수 검사를 받을 때 동의서 보호자 칸에도 이런 게 들어있었고 특히 이거는 본인의 글씨 같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근거라면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떠세요? 아버지라고 볼 수 있겠죠. 저 정도까지 나왔다면은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검찰이 결론을 내린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 사실을 수사 결과로 발표하면서 DNA로서 확인되지 않았는데 뭐뭐로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발표할 사안이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한 자료의 한 3분의 1 부분이 바로 최모 군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아들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을 아주 상세히 밝혀놨습니다. 전체 보도자료의 3분의 1 정도나 되는데요. 과연 그 부분이 검찰에서는 이 부분이 바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유출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과연 범죄에 해당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사전 전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사해야 됐고 또 공개를 했다고 그러는데 수사를 해야 됐다고 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과연 이렇게 공개를 추정하면서 해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검찰은 왜 그랬을까요? 저희 좀 몇 가지 좀 보겠는데요. 입주했던 가정부도 있었잖아요. 그 임모 여인이 살고 있던 아들과 살고 있던 그 집에 4년간 정도 입주했던 분인데 최동욱 전 검찰총장 집에 자주 왔고 뭐 돌잔치 때도 왔고 일기를 남겨놨는데 최근 7개월 사이 10번쯤 넘게 집에 들렀고 또 최동욱 검찰총장으로 보이는 남성이 누구누구 아빠라고 연하장도 자표를 직접 써서 주고 뭐 이런 건 다 작년 가을 이후부터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검찰이 지난해 9월부터 수사를 시작해서 지금 5월까지 했으니까 약 8개월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8개월을 한 동안 여러 가지 사실을 밝혀내가지고 9명의 관련자가 기소가 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최동욱 씨의 고교 동창 이모 씨인데요. 바로 이걸로 횡령 혐의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17억을 회사로부터 횡령한 혐의로 바로 구속 기소가 됐죠. 자, 대기업에 근무하던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어느 고등학교 동기 동창인데 예. 17억 원 채권을 회사 돈을 횡령했고 예. 그중에 9천만 원 정도가 임여인에게 돈이 간 걸 확인한 거죠. 예. 그 중에 약 2억, 그러니까 네. 한 번은 네. 2009년도에 네. 바로 최 모군이 초등학교를 들어갈 무렵인 것 같은데 네. 당시에 네. 최 전 검찰총장과 네. 임여인 사이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네. 당시에 대전 고검장실에 직접 와서 소란도 피웠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1억 1천만 원을 보내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아, 9천만 원이 아니라 예. 1억? 9천만 원은 이번에 네. 바로 사건이 난 이후에 유학을 보내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9천만 원으로 전체가 2억 정도 됩니다. 아, 그렇죠. 이제 예. 대전 고검장 시절에 내가 왜 대전 고검장 부인인데 왜 날 막냐면서 약간의 소동이 좀 있었다는데 예. 그 즈음에 돈이 1억 넘게 한 번 갔고 예. 그다음 작년 9월 언저리에 8월 말쯤에 아들이 급히 유학을 간 것 같다는데 그 즈음에 9천만 원이 전달이 됐다 이거군요. 저는 이번 수사를 네. 한마디로 말하면은 변죽만 울린 수사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네. 왜 그러느냐? 이번 수사가 바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네. 이런 것이 원래 수사가 돼야 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아주 미진했습니다. 네. 이게 기본적으로 네. 지금 현재 시청자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네. 원래 이 최동욱 네. 전 검찰총장과 임여인 네. 그리고 바로 최모군과 네. 관련된 이런 사안들이 문제가 되게 된 거는 바로 지난해 9월 6일 조선일보가 최 전 총장의 혼이자 의혹을 보도하면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혼이자 보도를 본 이후에 네.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고 네. 검찰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네. 바로 국정원에 네. 서울시 교육청을 출입하는 네. S라고 하는 바로 국정원 담당 요원이 네. 지난해 6월 10일 날 교육청의 학적부 네. 그리고 학교 관련 이 부모 관련 부를 네. 한번 떼봤고 네. 부탁을 해서 알아봤고 네. 그 다음 날인 6월 11일에는 바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 네. 조모 행정관이 이름이 네. 이미 나왔으니까 조영 행정관 하겠습니다. 네. 네. 조영 행정관이 바로 서초구청에 네. 부탁을 해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열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네. 과연 이런 정보, 개인정보 이거는 바로 최 전 총장이 만약에 아버지가 맞다면 네. 최 전 총장이나 임여인 그리고 최군의 바로 동의가 있어야 네. 이런 것들을 열람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이런 데에 대해서 전혀 수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죽만 울린 수사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네. 하나는 현 정권 청와대가 배우다 이런 네. 설도 있었고 또 하나는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네. 바로 최동욱 전 검찰총장 때 네. 자기가 바로 선거법 위반으로도 기소가 되고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보복이다. 이런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 이 그러면요. 두 부분에 예.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크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1차적인 관심을 끌었던 것은 과연 현직 검찰총장이 혼외자를 갖고 있었다.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그거는 일단락 결론이 좀 난 것 같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DNA 검사 받겠다 해다 아직 안 받았는데 어떤 반론이 있을지 좀 한번 기다려 보겠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하종대 부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일보가 첫 보도를 할 때 정부기관이 개입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았다. 그렇죠. 런 논란이었는데 예, 조선일보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확인했다. 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직접 조선일보 기자가 네.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이거 만약에 직접 동의 없이 가족의 동의가 없었다면은 물론 최 전 총장이 동의를 했거나 임모 씨가 동의를 했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은 어떤 경위로 됐는지가 분명히 밝혀져야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검찰이 내려온 설명은요. 이제 두 번째 걸 얘기를 해보자면 청와대가 감찰을 주도한 것 같은데 그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확인을 못했다가 오늘의 소결론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거죠. 작년 여기 한번 화면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작년 6월 달에 청와대에서 검찰총장의 부인 행세를 하면서 금품을 수수한 한 여성이 있다. 이런 첩보를 입수했으니 알아보는 거야 당연했다라고 설명을 하나 보네요. 그런데 몇 가지 좀 궁금한 의문이 좀 남아있는데요. 일단 이런 거 확인하려면요. 청와대 상대로 압수수색 같은 거 해서
과연 저런 정보 보고가 작년 6월 달에 실제 있었는지 문서가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확인을 해야죠. 네.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네. 6월 10일과 6월 11일에 바로 국정원의 담당 직원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관련 자료가 조회가 되고 확인이 된 이후에 청와대에서는 6월 25일 약 그러니까 보름 뒤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김모 경정이 네. 바로 서울 반포지구대에서 관련 채군의 주민등록 번호하고 주소지를 조회하고 그다음에 네. 보건복지부에서 네. 피부양자가 누군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네.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인 감찰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과연 정상적인 감찰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건지 네. 이런 것들을 당연히 확인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도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확인이 안 됐고 네. 심지어 청와대 조호영 행정관은 네. 자기가 누구한테 이거를 부탁을 받았냐 네. 하니까 과거에 MB 정권 때 네. 총무비서관을 했던 신모 씨로부터 받았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바로 총무비서관은 이모 씨인데 네. 그 사람한테 받은 게 아니라 신모 씨라고 했는데 검찰은 조사 결과 신모 씨하고 통화를 했다고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통화한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혼외자 아들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검찰이 오늘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왜 이것이 정상적인 감찰이었는지 왜 문제가 안 된지는 그만큼 상세하게 설명이 있었던 겁니까?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하나는 국정원이 왜 이런 것들을 불법적으로 조회하게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조사가 미진했고 네. 두 번째는 보름 뒤에 이루어진 청와대의 정식 감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조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 의혹만 오히려 키운 수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는 약하다. 네. 이런 비판을 좀 떨치기 어려워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 검찰처럼 엘리트 집단이 없는데 네. 만약에 미필적 고의나 고의로 수사를 회피했다면 네. 너무나 국민들한테 잘못한 거고요. 네. 만약에 능력이 부족해서 못했다. 네. 그러면 무능한 집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국가정보원도 필요에 따라서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호하게 하고 전격적으로 하는데 어쨌건 살아있는 권력의 상징이 되고 있는 청와대를 상대로는 필요해 보이는 압수수색은 없었다는 점, 이 두 분의 패널들이 좀 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데, 예. 최동욱 검찰총장 최근 올 들어 근황이랄까 그거 좀 들어보신 게 있으세요? 예. 최근에는 네. 제가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고 그래서 제가 아주 최동욱 전 검찰총장하고 아주 친한 네. 검사장 출신의 그 변호사하고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자기도 엄청 친한데 네. 그 전에는 통화도 되고 심지어 문자도 됐는데 네. 지금은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자기가 아는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메신저로 검찰과의 메신저로 썼던 검찰 간부하고도 네. 전혀 연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작년 9월 초에 조선일보의 보도를 통해서 불거졌던 이 사안, 8개월 동안 끌고 오는 동안 대검의 감찰과장 등 나는 최동욱의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선언하면서 검찰을 떠난 분들도 있고 많은 논란을 낳은 끝에 일단 오늘 부분적으로는 일단락이 됐습니다만 이 논쟁, 후폭풍 이렇게 끝날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자, 오늘 오후 검찰이 전격적으로 발표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이자 의혹 관련된 수사 결과 정리해 드렸습니다.